자, 우리 강추사, 강태풍, 강신업 변호사 모셨는데요. 그 이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네. 지금 뭐 어떻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는 11월 30일 날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네. 좀 빨리 했습니다. 제가 왜 11월 30일 날 좀 빨리 했느냐 그걸 좀 말씀드리면 저 유승민이 이제 소위 잡으려고 말이죠. 수서경찰서에다 고발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이건 빼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원걸 이 수서경찰서에서 면죄부를 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면죄부를 준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후에 좀 알아보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니까 경찰이 아직도 윤석열의 경찰이 아니다. 아, 경찰. 예, 저번에 청경에 난이 있었듯이 맞아요. 뭔가 조금 이상하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유승민을 그렇다면 법적으로 잡기가 어렵다면 정치적으로 잡아야 되겠다. 유승민, 당신이 당대표에 나온다 그러는데 그럼 내가 당대표에 나가서 당신을 내가 잡겠다. 이래서 바로 제가 그냥 11월 29일 날 바로 무혐의가 나오고 나서 30일 날 제가 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그렇지. 원래 선언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러고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한 공약이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뭐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수개표 의무라든지 부정선거 감시기구를 갖다가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광화문에 있고, 네, 광화문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 그거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말이죠. 그 박사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저 종북사파 세력. 문재인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건국절 같은 거 완전히 지키지도 않고 저 임시정부를 끌어올려가지고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 뭐 완전히 그냥 깡그리 부시고 그 다음에 뭐 또 계속해서 종북주사파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을 갖다가 무슨 또 완전히 그냥 무슨 뭐 그 우리 뭐 주천가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 바로 이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은 종북주사파 세력이란 말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우리 인정하는 세력은 우리 자유우파 애국 세력이란 말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을 갖다가 제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우리가 이제 광화문 광장부터 시작해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고 박정희 부국 강병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자 이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애국 자유우파 세력들이 뭉치면 충분히 해낼 수 있거든요. 이제 이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이렇게 그야말로 정치 개혁도 하고 대한민국 어떤 역사도 바로 세우고 이런 어떤 입장에서 그야말로 내실 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우리 박사님 잘 아듯이 이미지 정치. 이미지만 갖고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또 당대표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또 윤심이라는 이미지, 또 뭐 당심이라는 이미지, 또 뭐 있지도 않은 어떤 허상을 갖고 나와가지고 지금 막 이전투구식으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큽니다. 그 윤심 얘기했으니까 진짜 윤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저는 윤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심은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정치를 오래 한 분이 아니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민초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선이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물론 그것이 이제 제1혁명이고 우리가 이제 공천을 잘해가지고 내년에 총선에서 제2혁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심이라는 것이 딱 누구한테 가면 이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고 과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당권 거기 그 선거에 조금 무슨 얘기 했다가 한번 또 크게 또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실제로요. 예,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 당 선거에 전당대회에 여기 개입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심은 없다. 윤심은 없다인데 결국 윤심 8위가 있다. 윤심 8위. 윤심은 없는데 윤심 8위가 있다. 내가 윤심이다 이런 내가 식으로. 윤심이다. 그런데 윤심은 그거죠. 결국은 민심을 얻는 사람이 윤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다만 이걸 가지고 이제 파는 건데 지금 뭐 누가 파는지는 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것마저도 내가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말해야지. 내가 윤석열하고 친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내용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고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이 나오니까 말이야.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한테 물어. 예. 아니 근데 지금 뭐 골치 아프게 됐어요. 나경원 저출산 핀체 물렸어. 핀체 물린 게 이제 따로 국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중요한 정책을 국고가 몇십 조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정책을 이제 내놨는데 청와대와 이제 조율도 안 했다는 조율 거죠? 없이 빵 터뜨렸는데
요거 가지고 청와대 지금 발끈해가지고 난리인데. 아, 저도 나경원은 윤심이 아니라는 게 이번에 이제 드러난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나경원 의원이 정치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또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1조도 아니고 몇십조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이 대통령실이라든지 또 뭐 관계 장관이라든지 또 대통령하고 어떤 의사 교환 없이 내가 펑 터뜨렸다? 저도 그거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네. 이제 결혼하면 4천만 원을 정부에서 국가가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애를 하나 낳으면은 이제 그걸 무이자로 알죠? 4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대출해주고. 애를 하나 낳으면 무이자. 예. 그다음에 애를 둘 낳고 셋 낳으면 그에 따라서 탕감. 원금 탕감. 탕감. 그래서 애를 그러니까 셋 낳으면 4천만 원 하나도 안 갚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걸 하자는 건데 그게 헝가리식이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헝가리식이라는 거. 예. 어쨌든 그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려면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법안을 낼 때도 그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다 그 예산을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그 계획을.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런 거 없이 펑 터뜨렸다는 건데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터뜨렸을까? 저도 이게 저는 이해가 가는 게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하나의 안으로 던진 거야. 제안을. 예, 제안으로. 근데 국회의원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라 부위원장이잖아. 일종의 부위원장은 행정조직이에요. 장관급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혼동한 거야.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국회의원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던 그 어떤 버릇이랄까 관습 여기서 못 벗어나 가지고 국회의원 하듯이 그냥 터트리면 이제 스포트라이트 그렇죠, 그렇죠. 받으니까. 국회의원은 책임을 안 지거든요. 그냥 터트리면 돼, 던지면 돼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볼 때는 저 뭐지? 도대체 이 행정조직이라는 게 뭔지. 대통령을 뭐 바지로 하나 이렇게 그럼 깜짝 놀랄 하는 수밖에 거지. 없어요. 깜짝 제가 봐도 이거는 놀라는 거지. 깜짝 놀랄 맞아. 수밖에 없고. 맞아.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의심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사선 의원이나 하고 그렇게 평생 정치를 해왔는데 오랫동안 그걸 몰라가지고 저랬을까? 이거 뭐야? 그럼 뭐 자기 정치를 위해서. 뭔가 도전이야? 뭐야? 도전보다도 뭐야? 당 대표를 나가고 싶은데 뭔가 탁 터트려가지고 그러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갈등 구조를 만들어서 나는 나는 딱 이렇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이렇게 하나의 어떤 스포트라이트, 뭐 갈등을 일부러 만들렸다기보다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그래서 당 대표의 이 이미지를 자기 정치에 이용하려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지금 발끈한 이유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국회의원 하던 그런 어떤 그 타성. 타성에서 깜빡했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보거나 저렇게 보거나 그러면 능력이 없거나 일부러 고의적이거나 이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야. 불편하지. 그러니까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치명. 사실은 나경원 의원은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윤심과는 네. 멀어졌다 이렇게. 치명적이에요. 윤심과는 멀어진 거예요. 아니 뭐 사실은 김기현 의원이 뭐 윤심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그거 뭐 안철수 의원은 그거 신경 안 쓰잖아요. 별로 조금 드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어떻게 보면은 하나 터뜨리려고 하다가 자살 꼴른 거 아닌가. 근데 요렇게도 볼 수 있어요. 네. 저는 뭐 누구를 응원하고 네. 응원 안 하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네. 냉정하게 보면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저출산위원장 장관급을 줄 때는 대통령실에서 일단의 정리 카드로 자 이거 일단 열심히 하시면 저희하고 나중에 도모할 일이 있는데 이번에 당 대표는 좀 말아주세요 하는 사인으로 그렇게 봐야죠. 이렇게 준 거야. 충분히 그런데 그렇게 봐야죠. 그거를 못 알아듣고 나경원 위원장이 못 알아듣고 이 양쪽의 떡을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받고 그다음에 가면서 내가 지금 1위인데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 당심 1위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것도 해고 뭐 예를 들어서 그거는 그거고 이거고 당 대표 하면서 대통령이 위원장이니까 이거 부위원장 이것도 하고 당 대표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마음을 먹으니까 대통령실에서 좀 갸우뚱 하고 있을 때 이거 상의도 안 하고 그렇죠. 이 엄청난 걸 터뜨리니까 뭐야 이거 이러면서 난리가 지금 정확히 보셨는데 얼마나 나이브한 거냐면 보세요. 그게 한동훈이든 원희룡이든 여기도 당대표 하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장관이기 때문에 장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똑같이 장관이나 이 저출산 고령화 이 대책 부위원장이나 같은 급이라고 말이에요. 같은 행정 조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하면서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나경원 의원은 정치력이 별로 없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 지금 너무 나이브한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순진하다 나이브한 이거예요? 응? 순진하다 이거예요? 순진한 나이브하다. 건지 아니면 욕심이 많은 건지인데 그렇게 정치를 오래 했으면 좀 이걸 갖다가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저는 치명적인 어떤 걸 입었는데 자 그렇다면 그러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그래도 나갈 것이다 이런 또 지금 한쪽에 얘기가 있어요. 그럼 나가려면 이제 이걸 집어 던져야 되겠죠. 할 수 없는 겁니다. 저출산위원장을 저출산 집어 던져야 되겠죠. 집어던져야지. 집어 던지고 승부를 걸겠다. 그러면 윤심에 뭐 저항하는 어떤 형태가 된다 하더라도 내 어떤 정치 생명을 걸겠다. 그래서 여기서 집은 나는 정치 은퇴하겠다. 뭐 그러려면 모르겠어요. 그런 이제 그렇게 되면요. 예. 나경원 위원장의 이미지가 이상해져.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거 잘못하다가 제2의 유승민이 돼요. 그렇다는 거지. 제2승이 되는 거지. 제2의 예, 유승민이 예. 돼. 자 그러면 저출산위원장 던지고 나는 이제 대통령실과 맞짱 떠서 난 나간다. 당원들을 믿고 난 나간다. 예.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하고 완전히 이제 틀어진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헷갈리는 게 야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과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법치라든가 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으르렁거리면서 따로 배신을 해서 따로 나간다. 이러면은 굉장히 돼도 어렵고 그렇죠, 이제.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이 더 많거든. 그렇죠. 그건 많아 지금 확실히. 더군다나, 예,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러면 야 이렇게 되면 야 이거 감싸면 안 되지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맞짱 뜨자. 그렇죠. 또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처신을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러면 잘하셔야 박사님 돼. 말씀을 들으면 잘하셔야 이게 돼.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래도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별로 그렇게 이제 묘수가 없는 지금, 거야.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렸어. 코너에 몰린 거야.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정치를 그 정도 했으면 이걸 지금 나가야 될 때와 물러서야 할 때, 갈 자리와 말아야 될 자리, 이거를 좀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김장연대 있잖아요. 이 김장연대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김기현, 싶은데, 예, 김기현과 장제원 연대. 그런데 원래 합종연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원래 이것이 전술 전략 아닙니까? 네. 전쟁의 전략 아닙니까? 이 합종이라고 하는 것은 소진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 연행이라고 연행. 하는 것은 장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옛날에 진나라하고 나머지 6개국하고 이제 겨룰 때. 그래서 합종 연행. 그래서 합종 연행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합종 연행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합종 연행이 이제 벌어질 텐데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합종 연행은 누가 하는 거냐면 후보들끼리 하는 거예요. 후보들끼리. 그렇지. 그런데 장제원 의원은 후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후보가 아닌 사람이 김장연대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상한 거예요. 물론 뭐 윤심이다 그러면서 뭐 윤핵관이다 그러면서 그럼 윤핵관도 이상한 것이 그럼 권성동이도 윤핵관이기 때문에 내가 또 혹시 뭐 저기 할까봐 물러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장제원은 똑같은 권성동하고 같은 입장인데 그러면 나는 안 물러나? 권성동이 물러나면 장제원도 물러나야지? 윤핵관들은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김장연대라는 것도 맞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윤핵관들이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지금 당 대표 도전하는 거 좋아요. 좋아요, 그건 좋죠. 그래서 자 이거 이제 뭐 그분이 크게 흠이 없어 또 네. 좋아요 그렇게 하는데 장제원이는 거기서 설치면 안 돼. 장제원이는.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김기현이 자 나는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그룹으로 나간다. 이거 좋습니다. 그렇죠. 김기현 잘 장- 맞고 예. 또 둘이 왜 장을 끼고 하느냐고 나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나가겠다 그러면 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김장연대라는 게 하나 이상하고 또 하나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제가 정말 김성진 법률 대리를 맡아가지고 온 여름을 갖다 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이카이스트. 네 아이카이스트 제가 김성진. 교도소에 가서 살다시피 하면서 이준석을 몰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준석이가 그때 윤핵관 하면서 윤핵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망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정치를 갖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뭐 하여튼 수많은 얘기를 할 때도 저 이준석이가 저 괜히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 까내기 하려고 저 윤핵관이 하는 말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같이 이렇게 폄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지금 보니까 이준석 말이 이게 일리가 있는 거 아니야? 즉 이준석 없는 자리에 이 윤핵관들이 다시 들어서서 이준석 역할을 지금 다시 또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요. 제 말이 어떻습니까? 응? 글쎄 그 이준석류하고는 다르지. 물론 다르긴 한데 이준석은 뭐 배신자 DNA가 있고, 근데 이쪽에 예를 들어서 권성동이나 장제원의 윤핵관들은 배신자 DNA보다는 자기들이 무슨 내가 남바 투야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가오잡이 이제 이건데
좀 자제해 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본 대통령실에서 이제 스탠스가 네. 굉장히 잘하셔야 돼. 이제 난처해졌다고. 대통령실도 국민들이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실을 보고 이제 나경원의 또 이제 보고, 행보를 볼 보고, 거야. 네, 보고. 그런데 잘해야지. 잘못하다가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렇죠. 유승민의 그 김무성 김무성 갈등 이래다가 결국은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도 무너졌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근데 유승민과 김무성의 배신 행위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이 훨씬 나쁘지. 예. 근데 이걸 그때 제압을 못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중에 곤란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요게 좀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정리 작업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를 드랍을 하든 아니면 계속 고를 하든 이거를 만나서 우리 이거 이런 오해가 글쎄, 있었는데 정치는 그런 이건 거니까. 이렇게 예, 정리합시다. 예, 예. 그러니까 저출산 뭐 이거 아까 4천만 원 예. 막 대통령하고 상의도 안 하고 막 터뜨린 거 예, 예. 이건 뭐 어떻게 깔끔하게 없는 걸로 하고 정리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아니면 저출산 위원장은 어떻게 정리하고 그렇죠, 그렇죠. 당 대표는 내가 나간다 안 나간다 이게 해서 확실히 대통령실과 어떤 스무스하게 정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제2의 유승민 되면 골치 아픕니다. 있습니다. 양쪽의 데미지야. 벌써부터 물론 더 큰 데미지는 나경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 박근혜 대통령 예도 들었지만 유승민과 김무성의 배반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거기는 둘 배반이 아니라 그냥 막 62명이 배반을 우르르 했어요.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62명이 배반할 거는 아니야. 근데 이거 처리를 잘못하면은 후유증이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후유증이 뭐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 강실업은 말이죠. 강태풍은 그냥 무쇠불처럼 말이죠. 이 인류 정치 구현을 위해서 이미지 정치하지 않고 그야말로 내실 있는 이런 어떤 개혁 작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연대 이런 거는 뭐 어디 저는 뭐 얘기 나오는 거 없어요? 저는 국민과 연대하겠습니다. 국민과 연대. 이야, 너 예. 정치인 다 됐네. 아니, 저 정치인이죠, 그러면. 연호. 예. 저는 뭐 김장연대, 수도권연대, 야. 용남연대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과 연대하겠습니다. 그새 이건 부장에 물었네. 국민과의 연대. 야, 지켜보시죠. 네. 하여튼 그 진심성 있게 그럼요. 가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심성 있게. 네. 강태풍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